아마 이 영상을 눌러보신 분이라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자식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감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줘야 할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말해서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커도 여전히 내 눈에는 아이 같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만 아프거나 힘들어 보여도 그 아이의 마음은 금세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70대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였죠. 걸음도 단단했고 얼굴에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쉬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사실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산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 하나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몰라.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왜냐고 물으니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들 인생에 불안 하나 더 얹어주기 싫어. 이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첫 번째로 끝까지 자식에게 숨겨도 되는 것은 내 건강의 최악의 예측입니다. 몸이 아프면 말해야죠.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한 가장 나쁜 가능성, 아직 오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굳이 자식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매일을 불안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만 와도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문자 답이 늦어도 설마 하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픈 건 내가 겪는 일이지만 불안은 자식이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내가 아프면 되지. 왜 자식 가슴까지 아프게 해야 하냐? 이 말에는 오랜 세월 부모로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깊이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괜찮다. 잘 지낸다. 사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낸 날이어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삶을 흔들어가며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자주 가야 하나? 전화라도 매일 해야 하나? 그러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자식의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곳이 사라집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자식이 아닌 산책길, 햇볕, 라디오 소리, 오래된 사진 속에서 조용히 풀어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끝까지 숨겨도 되는 것은 내 인생의 후회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 선택한 것들, 놓쳐버린 기회들,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 인생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섭다. 부모의 후회는 자식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후회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며 충분히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돈에 대한 마지막 불안입니다. 내가 더 살면 혹시 부담되지 않을까?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부모라면 한 번쯤 다 해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식에게 꺼내는 순간 자식은 사랑보다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한 자기 자신을 평생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정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다 가자. 이건 체념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는 순간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의 전부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이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부부 사이는 어떤지, 돈은 모자라지 않은지. 하지만 그 걱정을 모두 말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버텨내느라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마음속 기도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비밀을 남긴다는 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고 보호했지만 이제는 부모가 조용히 물러나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 것.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 그래도 우리 부모는 늘 괜찮아 보였어. 마지막까지 단단했어.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건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에게는 말하세요. 전문가에게는 도움을 받으세요. 친구에게는 기대세요. 다만 자식에게는 그 무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그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자식들에게
큰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 잘 살았다. 그 말 하나로 자식들은 오랫동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건 모든 진실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